정돈해 주십니다. 4월 16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사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날의 안타까운 기억이 아직도 뇌리에 심신한데 어느덧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의 아픔을 듣고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성숙해졌는지 숙연하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영업 낚싯배 사고, 제천 화재 참사, 밀양 화재 참사를 지켜보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국민의 시민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조차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크게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후직묵현 문제가 되풀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찰하고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월호 40일 맞아 이제는 우리 사회도 산업화와 경제 논리에 매몰된 위험 사회를 넘어 리스크 소시에티, 위험 사회를 넘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사회적 성찰의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3일의 금요일 경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은 댓글 조작 사건의 혐의를 포착한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지난달 21일 이들의 사무실을 훔쳐 관련 증거물들을 압수한 데 이어 관련 기자들을 긴급 체포해 구속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미 3주 전 김모 씨 등 관련자 3명을 구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발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찰이 이들을 구속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배우나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졌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들을 경찰에 송치했다는 것 이외에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집니다. 경찰이 최초로 사건을 인지하고 이미 3주간 수사가 이루어진 만큼 경찰이 그 중간 수사 결과라도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집권당 핵심 위원이 연루된 정황마저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건인 만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그 진상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추가적으로 수사를 이어가겠지만 그와 별도로 경찰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단 한 구석이라도 진실이 은폐되거나 가려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경찰이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수사하는 지난 3주 사이 주범 더루킹과 관련된 인터넷 블로그, 트윗 등이 조직적으로 삭제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지난 3주간 이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루킹과 연결된 사이트 중 경제도 사람이 먼저라는 뜻의 개인설이라는 블로그가 포스터들을 전면 삭제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하루만 방문자 수가 291명으로 집계되고 총 누적 방문 수가 387만 명에 달하는 블로그 게시물들이 전혀 전면 삭제된 것이 어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이 드루킹을 수사하면서 해당 블로그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경찰이 수사를 해태했을 가능성조차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경찰로 수사가 성시되었습니다. 상식적이라면 첨단범죄수사부에 배정되어야 할 사건이 형사 사무에 배정되고 있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드루킹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물들이 강범위하고 그 분량도 방대한 바람에 지금도 연속적으로 정보가 인멸되고 그 게시물들이 삭제되고 있는 만큼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 수사를 은폐하고 축소하고 또 정권과 도감을 가지고 국민적 의혹을 더욱더 크게 부풀린다면 국민들과 자유한국당은 지체 없이 특검으로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온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입니다. 아울러 드루킹의 2017년 6월 21일자 퇴에서 보면 새 정부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가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과거의 청와대를 가문으로 부르는데 아직도 익숙치 않아 잠시 혼동할 수 있다고 혼동할 때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드루킹이 말하는 새 정부 사람들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대답할 사람이 있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추악한 여론 조작과 더티한 뒷거래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모 언론이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댓글 조작의 주범 드루킹이 민주당 의원에게 요구했던 무리한 대가의 실체는 바로 오사카 총연사의 자리였다. 네 사람 식기와 코드 인사로 전철된 문재인 정권 인사에서 얼마나 많은 자리가 이 같은 식으로 채워졌는지 청와대 인사 담당과 대통령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댓글 몇천 개 달고 오스카 총영사 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순실도 울고 할지 물란인가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드루킹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을 애써 덮으려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그 추악한 뒷거래의 실체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김기식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청와대와 민주당이 피감기관 대출장 사례를 조사하자며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팔걷어 붙이고 발표한 자료가 출처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민주당에서 받았다고 하고 민주당은 청와대에 자료를 준 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민주당이 아무리 청와대 공신소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지만 청와대가 민주당 이름을 불러대고 출처도 없는 이런 자료를 발표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청와대가 제 아무리 김기식 구하기에 해란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국회 사찰을 선언하고 헌정유린을 획책하면서 정신줄까지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랴부랴 사태에 대처해가는 건 좋은데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청와대가 주도하고 민주당이 완장차고 앞장서고 있는 전수조사건에 대해 입법부 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입장이 됐습니다. 내려 국회의장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이것은 청와대가 불법적인 국회 사찰을 한 그 사실에 대해서 헌정유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길어진 국회의원 대출장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정세균 국회의장은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당에 입법부의 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청와대 국회 사찰에 대한 명확한 국회의 입장과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지난주 금요일 날 강력하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에 자유한국당은 참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민주당을 제외하고 야4당 간의 별도 회담을 통해 김기식 정국과 민주당 댓글 정국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함께 논의할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내부에서 원칙대로 수사하려고 하는 팀과 축소 은폐하는 세력이 있는 등 갈등 관계가 있다고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 때문에 아직까지 경찰이 구체적인 수사를 진행시키지 못했습니다. 되려 어제는 파주에 있는 너릅나무 출판소에서 모든 자료를 화물차에 싣고 은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실상 방조하고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많은 제보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힙니다. 경찰과 검찰 이 정권을 위해서 잘못된 충성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경제 동향 분석과 관련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방공업 생산, 소비, 설비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어 회복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총평하면서 통상 현안과 미국 금리 인상 등의 위험 요인이 있지만 한국 경제가 선방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3월 전체 고용도 지난해 3월에 비해 11만 2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기재부의 분석에 대해 수긍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경기 회복의 흐름을 체감하기는커녕 일자리 쇼크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일자리 충격에 대해서는 실업률 상승 등 고용 상황이 미흡하다는 말로 슬쩍 넘기면서 장밋빛 수치만 잔뜩 늘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현실은 직시하지 않고 그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오는 문재인 정부의 신통한 능력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핑크빛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통계 수치도 유리한 방향으로만 비교했지만 국민들을 눈 가리고 아웅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재부는 2월 광공업 생산이 전달에 비해 1.1% 증가했다고 했지만 지난해 2월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6.4%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3월 취업자가 지난해 3월에 비해 11만 2천 명이나 늘었다고 했지만 2017년 3월에는 2016년 3월에 비해 46만 3천 명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통계 집회상으로 속속 드러나듯 고용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3월 실업률은 2017년 만에 최고 수준인 4.5%로 치솟았고 실업자 수도 석 달 연속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무려 24%에 달해 4명 중 1명은 실업자 상태입니다. 또한 올해 1분기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난 1분기보다 4만 명 증가한 62만 8천 명이라고 하는데 분기별 수급자를 따로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고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서민 일자리는 작년 가을부터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해 올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산업 현장에서 비명이 터져나오면서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막겠다고 최저임금 보존해 두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월 10만원, 40만원을 국민 혈세로 메꿔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이 잘못되어 나타나는 필연적 결과를 손쉽게 세금으로 땜질 처방하려는 발상부터가 그 자체가 황당한 따름입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산입 범위를 확대하고 업종별, 지역별 차등 지급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면 해결될 일이고 근로시간 단축도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해 전공법으로 풀어갈 일을 무조건 세금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슬금슬금 올리는 꼼수를 부리는 데 대해서 어처구니 없을 따름입니다. 또한 조선과 자동차 산업 구조적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고용 위기 지역의 경제 상황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본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고 4조 원짜리 추경 속에 고용 위기 지원 사업을 편성하겠다며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 위기 지역에 대해 지원이 정말 시급하다면 국가재정법상 편성 요건에도 안 맞는 추경 통과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정부 예비비로 즉각 집행하면 될 것입니다. 헌법 54조 2항에 정부는 회기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 예산은 연간 단위로 편성한다는 헌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원내대책회의를 하는 이 자리가 우리가 정권을 뺏기고 처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회의하는 의원님들의 마음은 참으로 감개무량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정책을 이곳에서 논의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노력을 했던 자리인데 우리가 그동안 이 자리를 물려주고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 회의하는 이 모습은 아마 국민들도 왜 저 자리로 가서 자리가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자 새로운 희망과 꿈을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펼쳐가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당내 문제에 약간 갈등이 있어서 중진위원들과의 이런저런 이견이 있어서 많은 국민들에게 항의를 받았고 당원들에게 실망을 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중진 12분을 모시고
막걸리 한잔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좌우를 보지 말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시장전례 원칙으로 국민 행복 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가 할 사명이 나오는데 함께 오셔서 그날 아주 화합과 단합으로 이렇게 앞으로 매진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중진회의는 수시로 현안 문제가 있을 적마다 우리 고개를 듣고 함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화합된 자리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권력과 오만에 취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다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짚어보기로 합니다. 미투 사건의 진 원인이 안희정 충남도지사 여기서 추행 사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불륜 및 내연의 공천관계, 그리고 민병도 국회의원의 노래방에서의 성폭력 문제, 그리고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호텔 식당에서 성폭력 그리고 거짓말 해명, 그리고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의 사건은 파렴치한 아주 종합 부도덕한 행동으로 규결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댓글 여론 조작 사건,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잘못된 일이고 불행한 일이고 거짓말의 전철인데 이것을 청와대가 앞장서고 민주당이 앞장서서 봉합을 나온다면 더 큰 문제의 화근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가의 불행을 찾아오는 그런 정부로 규결될 수 있지 않냐 해서 염려와 불안해한 말씀을 경고로 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 세계일보가 용기 있는 이 기사를 썼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층 댓글 활동 보고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글을 쓰는 데는 많은 법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언론은 용기 있게 많이 알고 있는 문제성들을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전해주는 것이 이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세계일보가 아침에 이 댓글 활동 고위층도 알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한번 읽어드린다면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네이버 기사 댓글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로 민주당은 김모 양 그리고 우모 씨 경기도 파주의 출판사 느릅나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그 중에는 민주당 유력 인사가 여러 번의 활동을 최고위층에도 잘 알고 보고를 드린다는 취지로 보낸 답장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정당국 관계자도 사실 여부는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대선 당시 김씨 등의 활동을 민주당 최고위층이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경찰뿐이 아니라 딴 사설 내지는 많은 이 정보를 갖고 있는 곳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고 국민이 조금씩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눈가리기 아웅식으로 그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이 청와대와 집권당이 간다면 국민의 분노는 크게 달할 것입니다. 참으로 더 이상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사실을 이제 자진해서 국민에게 모든 것을 실토하는 것만이 이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회가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공변 중에 있습니다. 이 와중에 금요일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주요 안건은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하고 김상희 의원의 겸직과 관련된 심사였습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 작년 12월 28일 날 1차 심사에서 겸직 불가 결론을 내린
신청을 해서 다시 심사를 했습니다. 근데 심사를 하면서 이 두 분의 그 겸직을 허용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바꿨습니다. 2차 심사를 하면서 공익 목적의 범위를 추가하고 명예직의 조건을 변경하고 국익을 위한 직 범위 확대 등 심사를 변경 완화해서 이 두 분에 대한 겸직을 허용하는 거로 심사를 했습니다. 사람을 위해 기준을 바꾼 겁니다. 참고로 우리 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로 겸직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당시 대통령께서는 당 대표로 계시면서 최고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은 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헌법기관인데 의원직과 특보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직을 공익 목적으로 허용을 했고 조영 의원께서는 그 다음 2015 석 달 만에 사퇴를 했고 또 윤상현 김재원 의원도 8개월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께서는 이 20대 국회 겸직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한 입법 취지를 정말 이렇게 무색하게 하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 잡아 주실 것을 요구를 하고 이 두 분은 국방경제위원장 또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 이 자리를 택할 것인지 국회의원 자리를 택할 것인지 하나를 선택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네, 다음은 댓글 조사 진상 조사단 담당팀 임영호 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진상 조사 단장을 맡게 된 김영호 의원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사실 출발은 민주당입니다. 댓글 조작 의혹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한 것이 추미애 민주당 대표이십니다. 그리고 직접 고발한 것도 민주당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특별한 증거가 없다, 정치적인 배후 세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온당치 않다. 결자 해지 차원에서 민주당은 스스로 모든 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증거가 인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여론 조작을 뽑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네이버에 드루킹이 작성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댓글과 김경수 의원의 상관관계를 밝혀줄 댓글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검경은 증거 훼손 및 인멸 그리고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둘째, 검경은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으로부터 실제 문자를 받았고 그 문자를 대통령과 주고 받았는지 철저히 수사해야만 합니다. 충격적이게도 아까 사무총장님의 언급도 있었습니다마는 VIP께 보고드리고 있다. 김경수 의원이 직접 작성한 문자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셋째, 이번 수사는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매크로 자체는 불법 행위이므로 지난 대선에서 매크로 활동에 대한 활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과거 국정원 댓글, 군 사이버부대 댓글 이것을 비판하면서 여론을 환기시켜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적폐를 그렇게 공격하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 만약에 정말 댓글 조작 부대에 힘을 얻어서 탄생한 정권이라면 정통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결자 해지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드리고요. 지금 우리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진상 조사단 지금 이제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맞춰지진 않았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우리 안행위의 홍철호 의원님, 또 홍보본부장을 맡고 계신 우리 박성중 의원님, 또 성일종 의원님, 송희경 의원님, 또 신보라 의원님, 그리고 외부 전문가도 모실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남용 숭실대 교수님 이 자문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한국IT정책경영학회 회장이시고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부장을 지내신 아주 이 분야의 전문가십니다. 앞으로도 유능한 분들을 모셔서 이번 댓글 조작 진상 조사를 밝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상수. 요즘 시중에서 소위 스카이대보다 좋은 대학이 참여연대다 라고 하는 비아냥이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권력기관에 접수했으며 이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주 민정수석이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지금 현재 뇌물 외유로 의심되는 김기식 금감원장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냈습니다. 이 밖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장하성 정책실장,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장, 김성진 청와대 사회혁신비서관, 김수혁 사회수석, 박현민 청와대 행정관, 홍일표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이 모두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도덕성과 범죄 사실로 낙마한 안경환 법무, 조대혁 노동장관 지명자도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민주당 정부가 아니라 참여연대 정부입니다. 참여연대는 사드의 한국 배치 철회와 북한이 참여하는 천안함 침몰 사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단체입니다. 참여연대는 천안함 폭침 대신 줄곧 침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곡은 물론 국민의 정서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2006년 서울 종로에 5층짜리 자체 건물을 지으면서 자신들이 편법 상속을 주장하던 대기업을 포함해서 850개 기업에 계좌당 500만 원 이상씩 신축 후원금을 달라는 사실상 청구서를 보낸 전력이 있습니다. 투명 사회를 외치면서 뒷품으로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단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것이 참여연대에 권력을 맡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 다음 김성태.
청산을 외치던 민주당이 결국 더불어 조작당 이미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촛불 민심과 적폐 청산을 외치던 민주당의 실체가 보수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더불어 조작당임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2년에 걸쳐 포탈의 여론 조작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포털의 기사 조작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면서 국감장에 출석하게 됐지만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정인으로 국감장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민주당의 반대가 있었는지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댓글에 대한 적폐 청산의 움직임과 함께 추미애 대표가 네이버 댓글에 대한 고발 및 수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과방위 신경민 여당 간사는 매크로 댓글 조작 금지법을 발의하여 포털의 악의적 여론 조작이 심각하니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앞장섰습니다. 지금까지 매번 포털 관련 문제만 나오면 당 차원에서 보호해준다고 난리를 치던 더불어민주당이 왜 갑작스럽게 포털을 공격하겠다고 법까지 만들었는지 그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그 의문이 풀립니다. 바로 강성당원 등을 이용해 베이스 캠프까지 차려놓고 마치 보수측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다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당 대표가 직접 나서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보도하더니 상임위 차원의 법까지 만들어가면서 조직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이렇게 다 함께 모여 더불어 조작을 일삼으니 어찌 더불어 조작당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후속 기사를 통해 오늘 홍문표 사무총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민주당 최고위층도 이들의 활동을 보고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수 괴멸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자작극을 꾸민 대구에는 청와대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세계일보에서 민주당 최고위층도 댓글 활동을 보고받았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들과 민주당 지휘구간 관련성 여부와 대선 당시 민주당의 인터넷 선거운동 등을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이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신경이 먼저 매크로 댓글 조작 금지법을 발의한 만큼 조직적 댓글 조작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민주당도 인식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승준 당 후보 입장이 있겠습니다. 지난 원내대책회의에서 제가 댓글 조작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가장 결론은 이 김경수 혼자는 도저히 추진하기 불가능한 사안이다. 그래서 본체는 따로 있다. 두 분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최근에 청와대까지 그런 언론 기사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본체는 분명히 따로 있다. 그래서 김경수 꼬리 자르기는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저희 본부에서 지금 매크로를 좀 추적하고 있습니다. 매크로는 공짜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매크로 운영 프로그램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 운영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 건당 최소 2천에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자금 지원 이런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배후 세력이 없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너릇나무 사무소의 운영관계도 운영비도 문제지만 앞에 매크로 운영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해명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 때 도우려고 오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본인이 폭로를 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 때 이런 부류의 사람이 여러 부류가 있었다. 김경수는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난 대선 때 이 댓글 작업을 했다는 고백 성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정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검찰에 넘긴 자료에는 김경수 관련 자료들이 쏙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증거인멸의 어떤 그런 차원이다. 또 정권 차원에서 보호하는 차원이다.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수사가 있어야 됐다는 내용이고요. 또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간에 수백 건의 텔레그램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 공개와 함께 보석과 총영사를 요구할 정도면 상당한 역할이 없지 않고서는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거절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정부가 여러 가지 어떤 국정 이런 가진 바탕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국정원이라든지 또 정보 국군 사이버 사령부라든지 이런 댓글 관련해서 상당히 악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문법, 예를 들어 달빛 기사단이라든지 문골 오설이라든지 문각기용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댓글도 지난 대선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방금 드루킹 하나가 바로 매크로를 이용해서 수백, 수천, 수만 건을 날릴 수가 있는데, 이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합세했다면 완전히 여론이 조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검찰과 경찰이 되지 않는다면 특검에서까지 밝혀야 될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로들이 범죄 조직까지 만들어서 강행한 희대의 댓글 이런 공작사, 개인적 일탈, 실패한 집합, 그런 식으로 의혹을 결코 듣지 못합니다. 후보 수행자는 A4 30장 분량의 문자를 수통해놓고 지금 와서 개인 일탈 법을 찾습니다. 점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인사청탁 아무나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대선 공로 있는 사람이 신시에 갚아야 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인사청탁. 오스카 총영사 여론공작 얼마나 신시에 많이 듣길래 그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도 누군지 밝혀주십시오. 비사실 공포를 특기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 검찰 비사실을 공표하는 게 특기고요. 그런 검찰이 구속 20일 동안 시시해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지켜보겠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당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공개해 보겠습니다. 공개가 되었습니다.